국내 언론은 정은경 본부장이 미국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다는 소식만 전할 뿐 그 논문의 내용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진단키트가 미국 FDA 승인을 못 받았다는 등 엉터리 뉴스 쓸 시간은 있어도 정은경 본부장의 귀한 논문을 심층 분석하고 설명할 시간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거짓말하기도 바쁜데 언제 심층 분석을 하겠습니까? 지성호, 태용호의 새빨간 거짓말을 옮기는 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모자랐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 CNN은 4월 30일 정은경 본부장의 논문을 분석한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를 아래와 같이 번역 소개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복잡한 이슈는 어떻게, 언제, 어디서 도시와 마을에 내려진 자택 대피령을 해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몇 달 전에 우리가 즐겼던 사회적 근접 이동 생활의 재개라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지만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과 이 바람을 조화시키는 것은 전염병이니까요.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다행히도 한국의 새로운 연구 결과가 CDC 의학저널 신종 감염병의 조기 배포 형태로 발표되었다. 동료 심사를 마친 최종 원고로서 단지 조기에 배포되었을 뿐이다. 한국 콜센터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서울 도심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에 한국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감염자 및 감염자 접촉에 대한 광범위한 검사와 격리 실행 등 철저한 대처가 조기에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및 여러 지역기관의 전문가들이 맡았다. 한 건물에 해당하는 해결책이지만 코비드19의 식별과 통제에 대한 저자들의 접근 방식은 최선의 대처 방법을 놓고 고심하는 미국의 지역, 전국 정책 담당자들에게 하나의 청사진이 될 수 있다.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을 이미 갖고 있던 보건당국은 첫 콜센터 감염이 확인된 순간 이미 전염 억제를 위한 성숙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었다. 대형팀은 즉시 19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감염 현장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첫 감염 사례 접수 다음 날인 3월 9일 건물 전체가 폐쇄되었다. 근무자, 주민, 방문자 등 1,143명을 대상으로 즉시 검진이 실시되었으며 검사 결과는 감염자들과 상황 대응팀에게 신속하게 통보되었다. 검사 결과 97명, 건물 내부 사람들의 8.5%가 감염됐다. 대부분 30대 여성이었고 거의 대부분 감염자 97명 중 94명이 11층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었다. 신기하게도 이전과 이후에 보고된 다른 많은 감염 사례와는 달리 거의 모든 확진자가 진단 당시 코비드19 유증상자였다. 조사관들은 진단 직후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보여주는 상세한 감염 영역 지도를 작성하여 압도적 다수 감염 사례가 11층 한쪽 밀집 근무 지역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11층 전체 근무자 중 43%가 감염되었으며 11층 한쪽 구역에서 더욱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다음 조치로 한국 방역팀은 확진자 97명의 가족 및 동거인들을 검사했다. 이 중 약 16%가 양성으로 판정됐다. 놀랍게도 15건의 가정 접촉에서 사전 증상, 즉 진단 이후 증상 발현, 사전 증상 상태나 무증상 상태에서의 감염이 없었다. 이는 무증상 상태로 감염이 이루어진다는 현재의 전염 인식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사관들은 자신들의 조사 결과가 서울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숙고하고 토의했다. 그들은 고밀도 근무 환경에서 감염이 발발했고 확산은 대부분 한 계층 내 한 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그들의 최종 판단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방심의 근거로 삼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다. 의자 사이의 거리와 노출 시간은 한 시점에서 보았을 때 전염의 중요한 결정 요인들이지만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의 이동 활동을 하도록 놔두는 것은 점점 더 많은 비감염자들이 그 감염자들과 지속적으로 가깝게 접촉할 기회를 증가시키며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관들이 일주일을 기다렸더라면 가족, 친구의 일터로 광범위한 감염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국 육가공 공장들의 밀집 근무 환경에서 벌어진 일이다. 바이러스는 벽을 모른다.
일단 한 사업체가 감염되면 서울에서처럼 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지역사회 전체가 빠르게 감염될 수 있다. 일부 미국 당국자들은 하룻밤 만에 벌어지는 백화점 그랜드 오프닝처럼 도시와 마을을 그냥 다시 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몽상이다. 한국의 이 보고서는 정상적 생활의 재개라는 불확실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시에 건물 전체의 신속한 폐쇄, 빠른 검사 결과와 연계된 광범위한 진단, 공익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자가격리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 청사진을 전면적으로 채택해야만 활기차고 거침없는 국가로 돌아가는 비전을 이룰 수 있다. 2달 동안 6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죽인 문제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런저런 좋은 것을 먹고 마시거나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전염병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대충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은 비참한 실패로 끝날 뿐 아니라 우리를 즉시 하늘이 무너질 만큼 공포스러웠던 3월 초의 상황으로 되돌릴 것이다. 이상 CNN 기사 전문 번역이었습니다.